설명할 수 없는 기록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기록이라는 게 그냥 과거를 남기는 행위라고만 생각했다면 오늘 이야기는 꽤 흥미로울 겁니다. 그렇죠. 보통 기록이라고 하면 어딘가 좀 먼지 쌓인 서고에 꽂혀 있는 그런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 자료는 그 기록이 사실은 아주 날카롭게 현재를 겨누고 있고 심지어 미래의 권력 지도를 그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도발적인 시각이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인플루언스 뉴스, IFN 뉴스의 김용훈 발행인이 쓴 기록은 권력이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기록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한번 해체해서요. 왜 그것이 단순한 메모를 넘어서 신뢰의 근간이 되는지, 특히 모든 것이 데이터로 평가받는 이 AI 시대에 기업과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결국 꾸준히 쌓여온 무언가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그게 바로 이 글이 말하는 기록의 힘,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글의 시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왕조실록을 예로 들고 있어요. 500년 왕조의 정점에 있는 그 왕조차 함부로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던 기록이라니. 대체 그 절대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단순히 꼼꼼하게 다 적었기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등장하죠. 그래서도 지적하듯이 실록의 힘은 역설적으로 왕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관들이 기록하는 내용에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관여할 수 없다는 그 원칙 자체가 그 기록을 왕의 권력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기록의 내용 자체보다도 기록이 만들어지는 그 시스템과 원칙이 그 기록의 권위를 만든 셈이군요.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말보다 사관의 붓끝이 더 무서웠다는 그런 얘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단순히 어느 날 왕이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한 시대의 공적인 기준이자 판단의 근거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순신의 난중일기나 김구의 백범일지를 언급합니다. 이건 국가 시스템이 만든 기록도 아니잖아요. 개인이 쓴 일기인데도 엄청난 무게를 가지죠. 맞아요.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난중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인데 어떻게 조선왕조실록이랑 같은 반열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까요? 공적인 검증 절차도 없었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글의 논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 기록들이 위대한 이유는 전투에서 이겼다는 결과를 담아서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처절한 과정과 판단의 맥락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난중일기에는 그날의 날씨, 병사들의 상태, 자신의 인간적인 곤회, 그리고 수많은 정모 속에서 왜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수백 년 전 한 인간의 그 판단의 미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 보고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신뢰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는 보통 결과물, 그러니까 멋지게 성공한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나 완성된 제품 사진 같은 것만 남기려고 애쓰잖아요. 하지만 정작 신뢰를 주는 건 그 이면의 수많은 실패와 고민의 흔적이라는 거군요. 우리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라는 글의 질문이 갑자기 확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기록되지 않은 고민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고요. 설명되지 않는 선택은 변명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반짝이는 결과만 보지 않죠. 오히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요?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같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과정의 기록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증명하는 기록이라는 개념이 현대, 특히 AI 시대와 만나면서 어떻게 증폭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가 정말 좀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기록이 사람에게 읽히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AI에게 참고되고 인용되기 위한 데이터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건 기록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AI는 우리의 감정이나 광고 문구의 화려함을 보고 판단하지 않죠.
오직 인터넷상에 공개되고 축적된 검증 가능한 텍스트와 데이터 기록을 바탕으로 가장 확률 높은 답을 조합해냅니다. 그래서 사용한 표현처럼 우리의 기록은 이제 단순한 컨텐츠를 넘어서 AI의 판단을 구성하는 재료가 된 겁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예전처럼 단순히 스마트폰 추천 이렇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영상 촬영이 잦은 1인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적합한 배터리가 오래가고 편집의 호환성이 좋은 스마트폰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고 해보죠. 그럴 경우에 AI는 특정 브랜드의 광고 페이지를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테크 리뷰어들의 블로그 글, 영상 자막 데이터, 사용자 포럼의 불만사항, 수십 개의 성능 테스트 기사 같은 지난 몇 년간 축적된 무수한 기록들을 종합해서 답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어떤 제품이 광고만 열심히 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용기나 테스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AI의 고려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바로 그래서 암시하는 섬뜩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은 이 새로운 정보 생태계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웹사이트 하나만 있어도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웹사이트 안에 어떤 철학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고민을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꾸준히 쌓여 있지 않다면 AI가 구성하는 세상의 지식 지도에서 그냥 투명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검색 결과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노출이 줄어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도 판단의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일종의 디지털적 존재의 소멸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프리랜서나 연구자, 예술가 같은 개인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어요.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글이나 프로젝트 과정, 연구 노트를 꾸준히 기록해두지 않았다면 AI는 그 사람의 전문성을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갑자기 제 블로그에 먼지 쌓인 글들이 생각나서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전문성을 내가 직접 말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나의 과거 기록들이 나의 전문성을 증명해주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그 심판관 중 하나가 바로 AI가 된 것이고요. 여기서 광고와 기록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광고는 돈을 쓰면 노출되지만 집행이 끝나면 사라지는 휘발성 정보입니다. 하지만 잘 쌓인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데이터로 축적되면서 신뢰의 자산이 되고 미래의 잠재 고객이나 협력자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가 되어주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결론도 결국 이겁니다. 기업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기록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브랜드라는 이름의 권력이 된다. 네, 그래서는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앞으로 브랜드의 경쟁력은 얼마나 자주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기록을 남겼는지에서 갈릴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록의 힘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된다고 말하죠. 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다. 이 문장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라고 하니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모든 걸 다 기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특히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 글이 말하는 기록의 구조라는 게 거창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게 시작하되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추는 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 매달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때마다 단순히 이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라고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기능을 만들기로 결정했는지, 개발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난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고객의 어떤 피드백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그런 개발팀의 노트를 함께 공개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다르네요. 전자는 그냥 정보지만 후자는 스토리이자 신뢰의 증거가 되니까요. 위기 상황을 가정해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에 심각한 버그가 발생했다고 해보죠. 그렇죠. 평소에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던 기업이 갑자기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평소에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해온 기업이 과거에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원인은 이것이며 저희의 기록을 통해 약속드리건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청취자분이라면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후자는 과거의 기록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힘을 얻는 겁니다. 매번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외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냥 우리의 지난 기록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되니까요. 일관된 기록이 쌓여서 하나의 거대한 서사, 즉 브랜드의 정체성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기업에게 제안하는 건 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길 수 있는 기록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기업 블로그일 수도 있고, 창업자의 생각을 담은 뉴스레터일 수도 있고, 고객과의 소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커뮤니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조직의 판단의 맥락과 철학을 꾸준히 담아내는 문화 그 자체죠. 그 기록이 쌓여서 힘이 되고 권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좀 정리해보죠. 기록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수동적인 박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신뢰를 쌓고 우리 선택의 왜를 증명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능동적인 전략이라는 것. 글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긴 여운을 남기는데요. 잘 쌓인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드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신뢰하게 만드는 권력을 댄다는 겁니다. 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커리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선택과 그 이면에 있는 왜를 어떻게 기록하고 증명하고 있나요? 1년 뒤의 나, 혹은 미래의 협업 파트너에게 오늘의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 역시 기록에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을 가진 자가 얻게 되는 신뢰와 권력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기록을 통해 어떻게 스스로를 증명하고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이 한번 곱씹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은 기록의 힘에 주목했지만 그 힘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기록에서 제외할지 선택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종류의 권력을 갖게 될까요? 조선왕조실록도 결국 사관의 선택이었고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도 누군가의 선택입니다. 기록 보관소를 만드는 행위는 곧 역사를 편집하는 행위이자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AI가 바로 그 선택된 기록 보관소에 의존해 우리의 현실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우리는 누가 우리의 현실을 편집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